딸깍. 낡은 카세트가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노래였죠. 유럽의 한 고등학교, 괴롭힘을 견디던 한국 소녀는 그 노래로 무대에 섭니다. 하지만 솔로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소년의 펜던트마저 사라졌죠. 그날 밤 그는 연필 하나로 끊어진 테이프를 말아 올립니다. 그리고 한국어 첫 음이 체육관을 멈춰 세웁니다. 이후 벌어진 반전,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유럽의 작은 도시 아침은 언제나 노란 트램이 덜컹거리며 시작됩니다. 학교 앞 정류장에서 내린 김재범은 후드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교문을 지나갑니다. 17살 소년의 발걸음에는 어딘가 무거운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재범은 여전히 이방인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반복되는 이 길에서 말이죠. 교실에 들어서자 몇몇 아이들이 재범을 흘끗 바라봅니다. 재범은 익숙한 듯 맨 뒷자리로 향해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바라본 운동장에는 벌써 체육 수업을 하는 학생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유리창을 통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재범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도 언젠가는 저렇게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되고 선생님이 어제 숙제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재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갑작스러운 지명에 재범은 당황했습니다. 사실 숙제는 다 했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여전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는 재범의 목소리에 몇몇 아이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선생님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학생을 지명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구내식당 한쪽 구석에서 익숙한 냄새가 솔솔 풍겨 나왔습니다. 김치 냄새였죠. 재범은 작은 도시락을 꺼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 도시락은 할머니 순애가 일하는 작은 시장의 반찬 가게에서 직접 싸온 것이었습니다. 반찬 하나하나에는 할머니의 정성이 담겨 있었지만 재범에게는 부담스러운 시선들이 더 신경 쓰였습니다. 할매, 이거 너무 티 나는 거 아니에요? 어제 저녁 재범이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의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그때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었습니다. 티나면 어때? 김치는 내 편이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범은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웃는 척하며 도시락을 닫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루카와 그의 친구들이 재범을 흘겨보며 수군댑니다. 루카는 키도 크고 목소리도 큰 반에서 가장 인기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몇 명의 친구들이 몰려 있었고 그들은 종종 재범을 놀림의 대상으로 삼곤 했습니다. 카라오케 나라에서 왔다며? 루카의 얄궂은 농담에 친구들이 웃어댔습니다. 재범은 아무 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일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지만 그렇다고 덜 아픈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재범은 할머니가 일하시는 시장을 지나갔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 앞에는 벌써 몇 명의 단골 손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반찬을 포장하며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순애 씨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손님의 칭찬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재범은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할머니는 늘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 앞이었죠. 딸깍 재생 버튼을 누르는 친숙한 소리와 함께 지글지글 테이프 노이즈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그 뒤로 남자의 깊고 따뜻한 목소리가 천천히 들려왔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 목소리는 바로 재범의 아버지였습니다. 5해 전 아버지는 마지막 버스를 타기 전 창가에서 이 노래를 녹음해 두셨습니다. 떠나야 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으셨지만 작별 인사를 대신해 이 한 곡을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그때의 아버지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 음색이 참 곱지. 겁먹을 땐 소리부터 빼꼼 꺼내봐. 할머니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재범의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노래 실력은 동네에서도 소문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수의 꿈도 품고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재범은 그날 밤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며 샤워기 물소리에 목소리를 숨겨 아버지의 노래를 따라 불러보았습니다. 언젠가 작은 목소리로 시작한 노래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아버지를 닮은 눈빛을 발견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작은 희망이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노래할 수 있을까? 아버지처럼 용기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이 말이죠. 월요일 아침 학교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창립기념 합창제 안내문이었죠. 재범은 가방을 메고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솔로 파트 오디션 실시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라지는 것을 느꼈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웅성거리며 합창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루카가 당연히 솔로 하겠지? 작년에도 루카였잖아. 그냥 형식적인 오디션일 거야. 아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재범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루카는 이미 몇 번의 학교 행사에서 솔로를 맡았던 터라 이번에도 당연한 수순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루카의 목소리는 나쁘지 않았고 무대에서의 자신감도 남달랐습니다. 첫 번째 수업 시간 선생님이 합창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합창제는 우리 학교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학부모님들과 지역 주민들도 많이 오시죠. 솔로 파트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재범은 가슴이 조금씩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현실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루카가 재범 앞을 지나가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동양애가 솔로 꿈깨. 그 말에 주변 친구들이 킥킥 웃어댔습니다. 루카 말이 맞지. 한국 노래나 부르면서 뭔 솔로야. 또 다른 친구가 거들었습니다. 재범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습니다. 사실 재범도 한 번쯤은 무대에서 노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재범은 평소처럼 할머니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시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시느라 피곤해 보이셨지만 재범을 위해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할머니의 따뜻한 질문에 재범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합창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매, 우리 학교에서 합창제를 해요. 솔로도 뽑는데요. 재범의 말에 할머니는 수저를 놓고 재범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 우리 재범이도 해보고 싶구나. 할머니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재범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바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애가 할 수 있을까요? 다들 루카가 할 거라고 하는데. 할머니는 잠시 조용히 재범의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손에 작은 철캔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낡고 녹슨 캔이었지만
할머니는 그것을 보물처럼 소중히 다루셨습니다. 이거 한번 봐라. 할머니가 캔을 조심스럽게 열자 안에서 작은 물건이 나왔습니다. 기타 피크 모양의 은색 펜던트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노래할 때 늘 목에 걸었지. 무서울 땐 이거 쥐고 시작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펜던트는 시간이 지나 약간 변색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재범은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처음엔 무서워했다.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게 말이야.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동네 잔치에서 처음 노래할 때도 벌벌 떨었다고 하더라. 하지만 이걸 만지작거리다 보면 용기가 났다고 해. 마음이 진정되고 자신감도 생기고. 재범은 펜던트를 조심스럽게 목에 걸어보았습니다. 묵직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끓여오셨습니다. 내 아버지 꿈이 뭔지 아니? 재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가수가 되고 싶어 했다. 특히 외국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는 게 꿈이었어. 언어가 달라도 마음은 통한다고 믿었거든.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재범의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그날 밤 재범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며 아버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도 자신처럼 망설이고 두려워했을까요?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오디션에 도전해 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 오디션 볼까?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해보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재범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서 아무도 없는 강변으로 향했습니다. 도시가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 강변은 고요했습니다. 재범은 벤치에 앉아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듯이 말이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강물이 흐르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재범은 조용히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로 수없이 들었던 그 노래를 8마디만 불러보았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아침 공기 속에서 재범의 목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생각보다 자신의 목소리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물에 반사되는 아침 햇살처럼 재범의 목소리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범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멀리서 조깅을 하던 루카가 우연히 그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죠. 루카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갈 생각이었지만 재범의 노랫소리에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좋았거든요. 하지만 루카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루카는 스마트폰을 꺼내어 재범의 노래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놀림감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새벽부터 혼자 노래 연습하는 이상한 애라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녹화를 하면서도 루카는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재범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학교에 도착한 루카는 곧바로 그 영상을 학교 단체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우리 반 카라오케 키드가 새벽부터 연습한다네요. 키읔키읔나는 댓글과 함께 말이죠. 루카는 분명히 사람들이 재범을 비웃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댓글들이 이상했습니다. 저 음색 누구냐? 한국 노래인데 좋다. 목소리 괜찮은데? 다음에 더 들어보고 싶다. 비웃음보다는 오히려 관심과 호기심을 나타내는 반응들이 더 많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반 학생들까지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생 누구야? 정말 우리 학교 애야? 루카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반응이었거든요. 재범을 놀리려던 계획이 오히려 재범에게 예상치 못한 관심을 끌어주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비웃음이 박수로 바뀌는 소리를 루카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루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음악교사 마틴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교무실 선생님들 단체 채팅방에도 그 영상을 공유했던 것이죠. 마틴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어본 후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목소리에 독특한 매력이 있었고 감정 표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틴은 재범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방과 후 합창실로 와라. 짧고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재범에게는 마치 운명의 부름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재범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마틴 선생님이 왜 자신을 부르는 것일까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방과 후가 되자 재범은 조심스럽게 합창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마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합창실은 생각보다 넓었고 피아노 한 대와 여러 개의 의자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음표들이 그려진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 창가에는 악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아침에 강변에서 노래한 영상을 봤다. 마틴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재범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촬영당했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쁘지 않았다. 마틴의 말에 재범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한국어 가사로 부르던데 그 노래 뭐야? 마틴이 물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자주 부르시던 노래예요. 재범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아버지가 가수인가? 아니요. 그냥 노래를 좋아하셨어요. 재범은 아버지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틴은 피아노 앞에 앉더니 몇 개의 건반을 눌러보았습니다. 한 번 더 불러볼 수 있겠나? 여기서? 재범은 망설였습니다. 아침에 강변에서는 아무도 없어서 편안했지만 이곳에서는 마틴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에 걸린 아버지의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재범이 한국어 가사로 아버지의 노래를 부르자 피아노 반주가 조심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재범의 목소리가 합창실 안을 채우자 마틴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실력이 있었습니다. 현지 무대에선 현지어가 났다. 마틴이 노래가 끝나자 말했습니다. 관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하는 게 중요하거든. 재범은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여전히 아쉬웠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라서요. 번역하면 맛이 달라져요. 재범이 조심스럽게 반박했습니다. 마틴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범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감정의 진정성은 언어를 뛰어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절반씩 해보는 건 어때? 한국어와 현지어를 섞어서 말이야. 마틴의 제안에 재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때 합창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루카였습니다. 재범은 순간 긴장했습니다. 루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아, 루카. 왔구나. 마틴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재범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마틴과 루카 사이에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아들, 다음 차례야. 마틴이 루카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재범의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루카는 마틴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의부사들이었죠. 마틴은 루카의 어머니와 재혼한 상태였습니다. 재범은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디션이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루카가 항상 솔로를 맞는 이유를 말이죠. 솔로는 이미 내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재범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공정하게 하죠. 재범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자신도 놀랄 만큼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로요. 마틴과 루카가 동시에 재범을 바라봤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블라인드 테스트? 마틴이 되물었습니다. 네. 커튼 뒤에서 노래하고 심사위원들이 목소리만 듣고 평가하는 거요. 그게 진짜 공정한 방법 아닌가요? 재범의 제안에 루카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합창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틴은 재범의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공정성을 내세운 제안을 거부하기는 어려웠거든요. 특히 다른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알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마틴은 재범의 제안을 듣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공정성을 내세운 제안을 함부로 거절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내심으로는 불편했습니다. 이미 루카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것이었죠. 좋아, 커튼 뒤에서 16마디. 마틴이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 소식은 금세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합창단 아이들이 수군댔고 다른 반 학생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공정하게 하나 봐? 누가 이길까? 복도에서는 은근한 내기까지 벌어졌습니다. 대부분은 여전히 루카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일부는 재범을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 당일 합창실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음악교사들과 몇몇 합창단 학생들이 심사위원 역할을 맡았습니다. 재범은 무대 뒤에서 손을 떨며 아버지의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루카가 나섰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인기 있는 팝송을 선택했습니다. 익숙한 멜로디와 완벽한 발음으로 안정적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역시 루카다운 무대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재범의 차례였습니다. 재범은 한국어 8마디를 부른 뒤 8마디를 즉흥 허밍으로 이어붙였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멜로디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움과 희망이 뒤섞인 목소리가 커튼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재범의 목소리가 합창실을 채우자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언어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감정은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특히 허밍 부분에서는 재범만의 독특한 색깔이 드러났습니다. 커튼 너머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비가 났다. 라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비가 바로 재범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감정 표현이 뛰어나다, 독창적이다, 마음에 와닿는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마틴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예상과 다른 결과였거든요. 그날 저녁 시장 한국식품 코너에서 순애 할머니가 사과 상자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날 전국 노래자랑 시절의 경쾌한 트럼펫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아버지, 저기 도전해봤다. 할머니가 라디오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온 재범은 할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매, 나 솔로 될지도 몰라. 재범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이냐? 우리 재범이가? 할머니는 기뻐하시면서도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아니에요. 결과는 내일 발표된대요. 재범이 덧붙였습니다.
할머니는 재범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할매는 자랑스럽다. 내가 용기를 냈다는 것만으로도 말이야.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재범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학교 게시판에 붙은 공지를 보고 재범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솔로 파트에는 루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유는 언어 접근성과 관객 친화성이었습니다. 어제 분명히 자신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말이죠. 복도에서 재범은 마틴을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투표가 있잖아요. 제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왜? 재범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틴은 재범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교는 쇼가 아니다. 무대는 메시지를 골라야 해. 마틴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관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야. 개인의 감정보다는 전체적인 완성도를 봐야 한다고. 그 메시지가 정확히 누구의 것인지 재범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블라인드 테스트는 뭐였나요? 처음부터 정해진 거였나요? 재범이 따지듯 물었습니다. 마틴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가 실력이 없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실력만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 마틴의 변명 같은 설명에 재범은 더욱 실망했습니다. 언어가 문제라면 번역해서 부를 수도 있잖아요. 재범이 마지막 시도를 해봤습니다. 아니면 절반은 한국어, 절반은 현지어로요. 선생님께서 제안하셨잖아요. 하지만 마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야. 루카가 더 안전한 선택이라고. 그날 점심시간 합창단 학생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분명히 비가 더 좋았는데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 특히 마르타라는 여학생은 적극적으로 재범을 옹호했습니다. 투표 결과와 다른 결정은 이상해. 루카도 이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솔로를 맡게 되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재범의 노래를 들으면서 자신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재범의 목소리에는 자신에게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진정성이랄까, 깊이랄까. 방과 후 재범은 혼자 학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고 재범은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펜던트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포기해야 하나요? 재범이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까요? 꿈을 포기하고 떠나야 했던 이유가 이런 것이었을까요? 재범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합창제 일주일 전 재범은 평소처럼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잠궜는데 열려 있었거든요. 급하게 안을 확인해 보니 가장 소중한 것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펜던트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재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루카의 무리들이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재범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한국 금속 조각 찾니? 루카의 친구 중 하나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재범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고 따져봤자 더 큰 문제만 생길 것 같았거든요. 돌려주세요. 재범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뭘? 우리가 뭘 가져갔다고? 루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증거라도 있어? 주변 아이들이 웃어댔습니다. 재범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재범은 할머니에게 펜던트를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사실대로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걱정하실까봐 그냥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실망의 그림자가 스쳤지만
재범을 탓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괜찮다.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할머니가 재범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재범에게는 그 펜던트가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아버지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고 용기를 주는 부적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날 밤 재범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펜던트 없이는 노래할 자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고 무력해진 기분 말이죠. 재범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작은 소리로 흐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평소보다 많이 기침을 하셨습니다. 할매, 괜찮으세요? 재범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조금 목이 아플 뿐이야.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색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재범은 학교에 가기 전에 약국에서 목감기 약을 사들였습니다. 학교에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온 재범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계셨거든요. 기침을 하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지신 것 같았습니다. 할매. 재범이 급하게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할머니가 말씀하셨지만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재범은 망설이지 않고 응급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재범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형광등이 새벽을 하얗게 밝혔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했지만 며칠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범은 할머니 침대 옆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할머니가 자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내 탓이다. 괜한 꿈 꿨다. 재범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합창제에 도전하겠다고 하면서 할머니에게 부담을 드린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늘 재범의 편에서 응원해 주셨는데 그것이 오히려 할머니를 힘들게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의사가 당부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재범은 시장에 들러 할머니 대신 가게 문을 닫아드렸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걱정하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재범은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실에 있던 카세트 테이프가 풀려나와 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일부러 테이프를 망가뜨린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잡음 속에 파묻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재범은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난 아니었나 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펜던트도 잃어버리고 할머니는 아프시고 이제 아버지의 목소리마저 제대로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무대는 이미 다른 사람 것이 되어버렸고요. 다음 날 아침 재범은 우연히 교장실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에서 나오는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은 피하자. 솔로는 루카로 확정하는 게 좋겠어. 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맞습니다. 학부모들도 그쪽을 선호하고 있고요.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PTA 의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재범은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마틴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동양 학생, 김재범이라고 했나? 실력은 인정하지만 학교 이미지를 생각해야죠. PTA 의장이 말했습니다. 재범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결국 자신의 실력이나 노력과는 상관없는 이유로 배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루카 어머니도 학부모의 임원이시고 마틴 선생님과의 관계도 있으니 교장이 덧붙였습니다. 재범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길고 얽힌 인맥이 작은 학교를 덮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공정한 경쟁은 불가능했던 것이죠. 재범은 학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난간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아버지의 펜던트가 없는 목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나 여기까지인가요? 재범이 하늘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때 재범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재범아, 괜찮니? 할매는 많이 좋아졌어. 저녁에 김치찌개 끓여놓을게. 할머니의 따뜻한 메시지를 보며 재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직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재범은 할머니가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는데도 재범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할매, 아직 쉬셔야 해요. 재범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지만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재범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교장실에서 들은 대화, 자신에 대한 그들의 평가, 그리고 이미 정해진 결과,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매, 저 그만둘까요? 재범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뭘 그만두게? 할머니가 수저를 놓고 재범을 바라보셨습니다. 합창제요. 솔로는 이미 정해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재범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손에 카세트 테이프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어제 망가진 그 테이프였습니다. 연필 가져와.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재범은 의아해하면서도 연필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연필을 테이프릴에 넣고 조심스럽게 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늘어진 테이프가 천천히 감겨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들을 수 있어. 할머니의 손놀림은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찢어지고 엉킨 테이프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지만 곧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재범아, 겁이 나면 내가 먼저 박수해라. 박수 소리가 내 심장 박동이 된다. 그것은 재범이 처음 듣는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테이프 비면에 있었다. 내 아버지가 버스 종점에서 공중전화로 남겼던 메시지야. 할머니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재범은 아버지의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떠나는 아쉬움과 함께 재범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재범의 두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 아버지 꿈이 뭔지 이제 말해줄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외국 무대에서 한국말로 노래하는 거였다. 언어가 달라도 마음은 통한다고 믿었거든. 못 잃었다. 내가 이어라. 재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의 꿈이 바로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과 같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할매, 그런데 아버지는 왜 포기하셨어요? 재범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돈이 없었어. 그리고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나 봐. 지금 내가 겪는 것과 비슷했을 거야. 하지만 내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후회했어. 포기한 것을 말이야. 할머니의 말에 재범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시각 학교에서는 마르타가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방과 후 청소를 하다가 음악실 쓰레기통에서 투표 용지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호기심에 들여다본 마르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재범이 더 많은 표를 받았는데 결과지에는 루카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타는 스마트폰으로 증거 사진을 찍었습니다. 투표 용지들과 최종 결과지를 비교해 보니 명백한 조작이 있었습니다. 마르타는 이 사실을 재범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르타는 재범을 따로 불러내 증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투표표 확인했어. 내가 이겼고 이름이 바뀌었어. 재범은 사진을 보고 분노보다는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증거를 직접 보니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마르타가 물었습니다. 재범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증거를 공개하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까요? 오히려 더 큰 갈등만 생길 것 같았습니다. 교장실로 가자. 재범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마르타와 함께 교장실 문 앞에 선 재범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버지의 펜던트는 없었지만 주머니 속 연필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가 테이프를 고치실 때 사용했던 그 연필이었습니다. 교장실 문을 두드리자 들어오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범과 마르타가 들어가자 교장과 마틴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약간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갑자기 찾아온 것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무슨 일이냐? 교장이 물었습니다. 재범은 마르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르타가 스마트폰을 꺼내어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투표 결과가 조작되었습니다. 마르타의 말에 교장과 마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교장은 사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찾았지? 음악실 쓰레기통에서요. 마르타가 대답했습니다. 마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대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재범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재범을 바라봤습니다. 제 노래로, 우리 학교의 이야기로. 재범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겠다는 각오 말이죠. 교장은 망설이다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피날레에서 뒤에 쉬면 어때? 학교는 화해도 배워야 하니까. 그것은 타협안이었습니다. 스캔들을 피하면서도 재범에게 기회를 주는 방법이었죠. 재범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합창제 당일이 밝았습니다. 재범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할머니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늘 할매도 보러 갈 거야.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몸이 안 좋으신데. 재범이 걱정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 무대를 놓칠 수는 없지. 할머니의 눈빛에는 기대와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학교 체육관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이 몰려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재범은 손을 떨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펜던트는 여전히 없었지만 주머니 속 연필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긴장되니? 마르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조금요. 재범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내 목소리 들어본 사람들은 다 인정했잖아. 마르타의 격려에 재범은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때 루카가 다가왔습니다. 재범. 루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재범은 루카를 바라봤습니다. 둘 사이에는 며칠간 쌓인 복잡한 감정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잘해보자. 루카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재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합창단의 여러 곡들이 이어지고 관객들의 박수가 체육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재범은 무대 옆에서 다른 학생들의 공연을 지켜보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겁이 나면 내가 먼저 박수해라. 다음은 특별 무대입니다. 김재범, 루카 학생의 듀엣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재범과 루카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체육관의 조명이 두 사람을 비춰줬습니다. 재범은 관객석을 둘러보다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커튼이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재범은 마이크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펜던트는 없었지만 왼손 주머니에 든 연필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피아노 전주가 시작되고 재범이 첫 음을 냈습니다. 돌아와요. 한국어 첫 음이 체육관 천장에 닿았습니다. 관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재범의 목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우자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에 집중되었습니다. 언어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충분히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움과 희망이 뒤섞인 목소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2절에서 재범은 번역 가사를 섞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Come back to the harbor. Where my heart is moved. 한국어와 현지어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감동을 만들어냈습니다. 관객들 중 일부가 한국 장단에 맞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루카가 뒤에서 서 있다가 갑자기 앞으로 걸어 나온 것입니다. 관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루카의 손에서 은빛이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범의 펜던트였습니다. 이거 내가 가져갔어. 루카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체육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재범은 놀란 표정으로 루카를 바라봤습니다. 미안. 새아버지가 내 이름 지운 것도 나 알고 있었어. 루카의 고백에 관객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마틴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학생들의 발구름이 루카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 노래 듣고 이상했다. 질투가 아니라 부러웠어. 루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같이 부르자. 번역은 내가 할게. 루카가 재범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재범은 잠시 망설이다가 루카의 손을 잡았습니다. 펜던트를 돌려받은 재범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목에 펜던트를 걸자 아버지의 체온이 다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소년의 목소리가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재범의 한국어와 루카의 현지어 번역이 한 프레이즈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였지만 같은 마음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치며 호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후렴에서는 합창단 전체가 자연스럽게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계획에 없던 일이었지만 음악의 힘이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박수 먼저, 겁은 나중에. 재범은 아버지의 말을 떠올리며 관객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관객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도 다른 학부모들도 심지어 마틴까지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체육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박동이 되었습니다. 재범의 심장도 그 박수 소리에 맞춰 뛰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체육관이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재범과 루카가 손을 잡고 인사하자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무대 뒤에서 지켜보던 마르타를 비롯한 합창단 학생들도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재범, 관객석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범은 할머니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말이죠. 무대에서 내려온 두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 언어가 달라도 마음은 통하는구나. 다음에 또 들을 수 있을까? 사람들의 반응은 재범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무대 뒤에서 마틴은 교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의 정적 속에서 마틴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마틴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었고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교장은 잠시 마틴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무대를 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공연이 나왔네요. 교장의 말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스캔들이 될 뻔한 상황이 오히려 감동적인 무대로 마무리되었으니까요. 한편 PTA 의장도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늘의 공연을 본 학부모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거든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도 교육의 일부죠. PTA 의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을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루카가 재범에게 다가왔습니다. 재범, 루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 노래 처음으로 즐거웠어. 루카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무감으로 혹은 주변의 기대 때문에 노래했다면 오늘은 정말로 음악 자체를 즐겼거든요. 나도 그래. 재범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같이 부르니까 더 좋았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던 경쟁의식과 적대감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그들을 연결해 준 것이죠.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해볼까? 루카의 제안에 재범은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가 되자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교장은 다양성의 날 행사를 새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의 피날레로 재범과 루카가 부른 곡을 정교 합창곡으로 지정했습니다. 가사에는 한국어 한 줄이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해라는 구절이 학교의 새로운 전통이 된 것이죠. 음악 수업 시간에는 다른 학생들도 자신들의 모국어로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마르코는 이탈리아 민요를, 터키에서 온 아이셀은 터키 전통 노래를 불렀습니다. 재범의 용기가 다른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재범을 보는 시선들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나 때로는 배타적인 시선이었다면 이제는 존중과 친근함이 느껴졌습니다. 재범, 다음에 또 노래해줘. 한국어 노래 더 가르쳐 줄래?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시장의 반찬 가게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합창제 이후로 손님이 늘어난 것입니다. 순애 씨 손자가 그 유명한 재범이죠? 노래 정말 잘하던데요. 단골 손님들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환하게 웃으시며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우리 재범이가 무대에서 노래했다니까. 할머니가 손님들에게 말씀하실 때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일하시면서도 늘 꿈꾸셨던 일이었을 겁니다. 손자가 무대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보는 것 말이죠.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고무장갑을 벗고 낡은 트랜지스터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우리 손주 나온다. 할머니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 합창제 특집을 다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최근 화제가 된 학교 합창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특히 한국계 학생과 현지 학생이 함께 부른 무대가 많은 감동을 주었는데요.
라디오에서 그날의 무대 일부가 재생되었습니다. 재범의 목소리가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오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할머니가 중얼거리셨습니다. 아버지의 꿈이 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재범은 강변 벤치에 앉아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연필로 천천히 써내려가는 편지의 내용은 아버지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드디어 제 목소리로 처음 박수 받았어요. 겁났지만 제가 먼저 박수 쳤어요. 바람이 잔잔히 불어왔습니다. 재범은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지며 계속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았어요. 한국어로 노래해도 사람들이 들어주더라고요.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통한다는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편지를 다 쓴 후 재범은 다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숨어서 듣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노래했습니다. 강물이 반짝이는 달빛 아래에서 재범의 목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재범의 용기는 자신의 인생만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학교의 문화를, 사람들의 생각을,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몇 달 후 재범은 더 큰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역 문화축제에서 초청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어 그대로 부를 예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꿈처럼 외국 무대에서 한국어로 노래하는 것이었죠. 무대 준비를 하는 재범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도 객석에서 지켜보고 계셨고 루카를 비롯한 학교 친구들도 응원하러 왔습니다. 재범아, 준비됐니? 무대 스태프가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재범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펜던트를 목에 걸고 마음속으로 박수를 먼저 쳤습니다. 이제 재범에게 무대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꿈을 펼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어 노래가 유럽 무대를 울렸고 편견의 벽이 무너졌죠. 아버지의 꿈은 아들을 통해 이어졌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통한다는 믿음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어요. 오늘도 어디선가 자신의 목소리를 숨기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펜던트는 돌아왔지만 진짜 힘은 이미 소년의 마음속에 있었으니까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감동을 만들어 갑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